유튜브만 보면 월 1,000만 원 번다는 부업 엄청 많잖아요. 저는 부업에 관심이 많아서 전자책, 유튜브 쇼츠, 구매 대행, SNS, 블로그 이렇게 5개를 전부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실제로 수익화에 성공한 부업이 있고 실패한 부업이 있는데요. 오늘 저는 직접 해본 부업들을 진행한 과정과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해보고 싶은 부업이 있다면 제가 현실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책 부업입니다. 한 2년 전부터 정말 핫했던 부업이죠. 지식사업이 발달하고 누구나 책을 팔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기면서 너도 나도 뛰어들었습니다. 저도 물론 해봤습니다. 제 크몽 매출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후반기에는 월 100만원 정도 벌다가 25년 1월에는 600만원 정도의 매출을 냈습니다. 근데 이 부업 정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 매출은 단 하나의 책으로만 낸 성과이고요. 저도 똑같이 썼는데 먼지 사이드 팔리지 않는 책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 말은 전자책을 써도 판매까지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뜻입니다. 분명 유튜브에서는 재능을 책으로 써서 올려두면 자동으로 수익이 난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파악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전자책 부업에 실패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걸 사업으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핵심 요소 3가지, 차별화, 컨설팅, 그리고 마케팅이 빠졌기 때문이죠. 첫 번째, 차별화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요?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특별하고 신기할까요? 내가 가진 재능은 99.9%의 확률로 남들도 가진 재능입니다. 진짜 특별하면 이미 뉴스에 나왔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평범한 재능을 그냥 담백하게 담아서 책으로 냅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색깔이 묻지 않은 채로 책을 낸다는 뜻이죠. 전자책을 써서 그냥 올려만 둔다? 이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할 생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이 수만 개의 책 중에서 왜 하필 내 책을 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심지어 지금 크몽, 와디즈 같은 지식사업은 포화 상태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기획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책이 누구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날카롭게 기획하고 그걸 상세 페이지, 썸네일, 제목에 120% 이상 녹여내야 합니다. 이게 상품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컨설팅입니다. 이건 더하기와 곱하기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PDF 파일을 하나만 틱 던져주고 만족하길 바라는 시기는 끝났습니다. 물론 내용이 압도적이면 다른 말이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사업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전자책 가격은 이미 박살이 나 있습니다. 2만원짜리 PDF 팔아서 언제 1,000만원 벌고 언제 100억 벌까요? 그건 더하기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매출, 즉 곱하기의 인생으로 바꾸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컨설팅은 1대1이든 1대 다수든 내가 가진 지식의 진짜 가치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매출을 높이기에 수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책 쓰기 행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자가 아닌 코치나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볼 줄 알아야겠죠. 나는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진행할 능력이 있는가? 내 컨설팅은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가치를 줄 수 있는가? 만약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연습을 하면 되겠죠. 될 때까지. 만약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으면 만족할 때까지 기획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유선으로 할지, 대면으로 할지, 줌으로 할지, 유튜브 라이브로 할지, 영상을 대신해서 만들어줄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등 이런 문제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바로 곱하기의 관점입니다. 전자책은 상품이 아니라 나의 고단가 컨설팅으로 유입시키는 필터이자 입장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케팅입니다. 이게 전자책 사업의 거의 모든 것의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크몽에 올려두기만 하면 팔린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마케팅이 아니라 입점입니다. 지식사업의 성공은 신뢰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 스레드, 블로그 이 모든 SNS 채널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알리고 신뢰를 쌓는 곳입니다. 소비자들은 당신의 책을 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신뢰를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이 있구나. 이 분야에서는 이런 성과를 가진 사람이구나. 이 신뢰를 얻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이력과 관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어필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도 이 사람의 지식이라면 돈을 지불하고 얻어볼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 3가지를 못한다면 전자책으로 돈 버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할 게 정말 많죠. AI로 책만 쓴다고 팔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썼다고 팔리는 것도 아니고 차별화되는 기획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확장성인 컨설팅을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하루 만에 뚝딱 만드는 자동화 부업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 과정을 감당하고 사업으로 키울 자신이 있다면 저는 강력히 전자책 사업을 추천합니다. 물론 강의팔이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가며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정리해주고 가치를 매겨 파는 것, 이건 당연히 사업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본질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얻은 진짜 지식을 고객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디테일하게 전달하는 것. 내 지식의 가치와 컨설팅의 가치가 고객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그 고객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 본질을 지킨다면 사람들이 강의파리가 아닌 사업가로 생각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 쇼츠입니다. 이걸로 퇴사했다, 인생 역전했다 라는 말은 질리도록 들어보셨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99%는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유튜브 쇼츠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회수 수익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선 가장 큰 착각부터 깨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쇼츠 영상 100만 회를 찍어도 광고 수익으로만 주어지는 돈은 15만원, 많아야 20만원 정도입니다. 이걸로 월 1000만원을 벌겠다? 계산이 나오시나요? 이건 부업이 아니라 그냥 로또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것도 당첨 확률이 극히 낮은 로또겠죠. AI를 돌려서 양산형 채널을 만든다? 그건 사업이 아니라 디지털 폐지줍기에 가깝습니다. 거의 노동하는 행위에 가깝겠죠. 물론 이렇게 해서도 큰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사업가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트래픽을 수익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쇼츠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관점만 바꾸시면 됩니다. 쇼츠는 돈을 버는 채널이 아니라 트래픽을 버는 채널입니다. 여기서 99%의 사람들과 1%의 사업가가 갈리게 되는 겁니다. 99%의 사람들은 트래픽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사업가는 어떻게든 이 트래픽을 수익으로 연결짓고 곱하기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트래픽이 내 프로필 링크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링크는 나의 사업 아이템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전자책을 구매하거나 제가 판매하는 컨설팅이나 VOD 같은 나의 사업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나의 그 피 같은 트래픽을 나의 팬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물론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아이템이 없거나 지식 상품이 없다면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연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핵심은 어떻게든 유튜브의 트래픽을 수익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내 사업이 1순위입니다. 이게 없다면 제휴 마케팅이라도 해서 사업과 연관을 지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조회수 수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트래픽을 돈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겠죠. 세 번째 부업은 구매 대행입니다. 이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유통사업의 하나의 종류인데요. 제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상품을 올려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 상품을 아마존이나 라쿠텐 같은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을 넣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구매 대행 확실히 단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품 리스크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사서 보내는 방식이다 보니 만약 반품이 들어오면 그 리스크를 제가 다 떠안아야 합니다.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반품된 초콜릿이나 젤리가 사무실에 쌓여서 원하지도 않는데 잔뜩 먹게 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도권이 저에게 없습니다. 저는 주로 미국이나 일본의 브랜드가 이미 있는 상품을 팔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현지에서 가격이 갑자기 뛰어버리거나 재고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엔 가격 대응이나 재고 관리가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죠. 세 번째는 지독한 상품 등록입니다. 단순히 상품 몇 개만 올려서는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는 최신성 점수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꾸준히 상품을 올리는 스토어의 상품을 더 많이 노출시켜주는 로직을 갖고 있죠. 결국 상품을 계속 꾸준히 올려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아직까지도 구매 대행을 꾸준히 하고 있을까요? 이 단점들이 알고 보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반품 문제. 이건 사실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매출이 늘고 주문이 10배가 된다고 해서 반품 건수도 10배가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하나의 상품이 10건 주문에 3번 반품이 터졌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100건 주문이 들어오면 30번의 반품이 터질까요? 그건 아닙니다. 100건의 주문이 들어와도 3건의 반품이 들어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올리고 판매하면서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이 상품은 반품이 자주 발생하네.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데이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상품을 걸러내면 그만이겠죠. 그래서 반품이나 CS 때문에 이 부업은 절대 못한다 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이건 정말 강력한 장점인데요. 바로 마케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브랜드가 있는 상품을 올리기 때문에 가격이나 재고의 주도권이 없다는 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이게 반대로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 나이키 에어맥스를 검색해서 내 스토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미 그 상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말은 제가 굳이 이 상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에 큰 공을 들여서 꾸밀 필요가 없고
나이키 에어맥스가 얼마나 좋은 상품인지를 굳이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정말 큰 메리트입니다. 브랜드가 있는 상품을 찾아서 올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겠죠. 근데 상품을 꾸준히 올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건 노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그냥 상품을 올려두기만 하면 돈 번다고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런 노가다를 해야 하니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죠. 만약 이걸 수동으로, 손으로 하나씩 다 일일이 해야 한다면 그건 노가다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소프트웨어, 즉 시스템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윈들리라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동으로 상품을 수집해서 쿠팡, 스마트 스토어 등에 올려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매 대행에서 가장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 작업이 바로 이 상품 등록이거든요. 이 가장 비효율적인 시간만 해결하면 하루 한두 시간만 투자해도 수익을 내는 구조를 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네 번째는 블로그 부업입니다. 글만 써서 돈을 번다? 애드센스 수익으로 월급만큼 번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화 도전했다가 99%는 6개월 안에 포기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블로그 역시 부업이 아닌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이 노동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광고 수익, 협찬이라는 더하기에 노동의 함정이 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애드센스 수익이나 기자단 협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더하기 노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아니라 키워드에 나를 맞춰야 합니다. 조회수에 목을 매달아야 하죠. 물론 협찬이나 애드센스 수익을 통해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시간을 갈아 넣어야 50만원, 100만원 버는 게 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블로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점을 뒤집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익 모델이 아닌 사업의 기반이 되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유튜브나 스레드, 인스타와 마찬가지로 블로그도 확성기라고 생각을 하고 불특정 다수의 트래픽을 끌어모으는 마케팅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유입된 사람들이 만약 100만원짜리 상품을 판다면 단순히 스레드 글 하나만 보고 유튜브 쇼츠 하나만 보고 그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오히려 블로그에서 1000자가 넘는 글을 보고 전문성을 느끼면 그런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높은 고관여의 상품을 판매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나의 진성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서재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블로그로도 큰 수익을 벌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SNS입니다. 인스타그램 릴스, 스레드죠. 그런데 릴스나 스레드에 글만 쓴다고 돈이 벌릴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99.9%는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이 SNS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요나 팔로워 숫자에 목을 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트래픽을 돈으로 바꾸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건 유튜브 쇼츠나 블로그에서 설명한 내용과도 비슷한데요. 쇼츠에서 조회수 수익 15만원에 목매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가 얼마나 나왔는지,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거를 계산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수익 시스템과 연결을 시켰고 그에 대한 전환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수익 시스템은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브랜딩입니다. 브랜딩은 간단히 말하자면 나를 팔로우하면 어떤 메리트를 얻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어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3만 팔로워를 만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SNS로 1억 이상 수익을 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글은 날카롭고 배울 게 있구나. 이 신뢰가 쌓이는 순간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어서 전자책을 구매하거나 컨설팅을 신청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SNS를 사업의 엔진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나라는 브랜드를 파는 것, 이게 가장 완벽한 곱하기입니다. 세 번째, 만약 이런 브랜딩이 어렵다면 현실적인 차선책이 무엇일까요? 릴스, 쇼츠 이런 거 만드는 거 매우 귀찮잖아요. 저는 무조건 스레드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편집할 시간에 글로 나의 관점과 신뢰를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딩도 너무 어렵다. 나는 판매할 수 있는 상품도 없다. 그렇다면 수익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쿠팡 파트너스와 같은 제휴 마케팅과 결합해 즉각적인 수익의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나라는 브랜드를 파는 게 1순위겠지만 제휴 마케팅으로도 충분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떠드는 것처럼 하루 투자해서 300만원을 번다? 월 1000만원 자동 수익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꾸준히만 한다면, 그리고 어떻게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면 부업이라는 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이건 제가 2,000명이 넘는 분들을 직접 컨설팅하면서 피부로 느낀 겁니다. 놀랍게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반대로 말하면 정말 꾸준히 성실하게 하기만 해도 여러분은 이 시장에서 아주 쉽게 상위 레벨에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와 잘 맞는 부업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걸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접근하는 게 그 어떤 방법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딱 맞는 부업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어려운 요즘 시대를 잘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